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8일 신박사의 일요일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한 주를 좀 정리하고 또 다음 주를 대비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일요일 날 요 다음 주 전략 시간에는 항상 좀 경건한 마음이면서 다음 주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감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희망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딱 서려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안 좋아질 거다 이런 방향에서 주식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향의 어떤 흐름이 뭐 벌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맞는 또 대응이나 전략들을 가지고서 또 한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뭐 손실을 축소한다든지 뭐 시장에서 나온다든지 하면서 그 다음에 기회를 노리는 또 다른 어떤 희망,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어떤 희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항상 주식을 대하고 또 이제 미래를 이제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지금 20여 년 가까이 하는데 참 희한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취미가 다양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주식은 참 질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뭘 하면 좀 질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참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 이 주식을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새로운 기업을 또 찾고 공부하고 투자를 또 하고 돈을 투입해서 투자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여튼 뭐 체질에 맞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뭐랄까 안 좋은 상황에서도 희망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요. 조만간 아마도 제가 약간 목표로 했던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향후에 언젠가 하게 될 것 같은데, 머지않아서 뭐 그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과거에 어떤 제가 걸어왔던 20여 년의 어떤 주식 투자 인생의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 주말에는 이 서울 지역도 굉장히 한산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역을 잘 지킨 거죠, 국민들이. 그러면서 한산했던 것 같은데, 다들 계속적으로 이 위기를,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해서 정말 나아지는 단계로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또 주식시장에도 또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금 1,400명, 1,500명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해외도 그렇고 국내 어떤 상황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위협받는 모습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정의 흐름을 빨리 탈출하고 또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증시는. 그래서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할 얘기는 일단 뭐 한 주 정리하고 다음 주 대비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 주말간에 이 뉴스 보셨을 겁니다. 유럽이 1000년 만에 어떤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다 해가지고 지금 사망자가 거기에서, 야, 유럽에서 전쟁 아니고서, 사실상 코로나 전쟁 아니고서 막 100명, 200명 이상 이렇게 막 사망자가 나오는 케이스는 정말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 선진국이잖아요. 어떤 체계나 이런 어떤 것들이 잘 돼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개도국이나 이제 후진국들에서 뭐 홍수다 뭐다 해가지고 막 사망자가 몇백 명 나오는 케이스는 뭐 빈번하게 있긴 하지만 유럽에서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것 같은데, 하여튼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가들은 한 입으로 기후 변화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환경 규제가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탄소 이제 제로 정책을 뭐 어떻게 하는데 그보다 더 강력하게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친환경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또 체크해드리고 또 핵심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주말에 또 뉴스 뭐 꽤 비중 있는 뉴스들이 좀 나왔어요. 그 미국의 인텔이 이제 글로벌 3위 파운드리 기업이죠.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기업을 인수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그래서 결국은 파운드리 시장의 어떤 경쟁이 격화되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도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이제 어디다 뭐 건립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뉴스화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삼성전자도 바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중소형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드리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빠졌어요. 다우가 0.8% 빠졌고요. 나스닥이 0.8%, S&P 지수도 0.75% 빠졌어요. 이게 소비자 지표가, 소비자 심리 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서 증시가 조금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S&P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21선을 조금 하회했네요. 다우 지수 해서 나스닥이 일단 뭐 대장 지수니까요. 21선을 좀 하회한 부분이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올라오다가 지금 21선 깼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위로 올리지 못하면 또 그 옆으로 좀 길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삼성전자 올라갈만 하면 이제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도와주질 않네요. 어쨌든 미국 증시는 좀 조정을 받았고요. 조정 이유에 대해서 뭐 기사화된 거 체크해 보면 이렇게 또 소비자 심리 지수가 6월달 85.5에서 7월달에 80.8로 떨어졌다는 소식. 요게 이제 뭐 영향을 미쳤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이제 지표고, 이런 부분에서 다소 좀 증시가, 소비가 살아나야 이제 뭐 기업들 실적도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조정이 빌미로 삼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금요일날 미국장 마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장이 좀 빠졌습니다. 다우, 나스닥, S&P가 0.7에서 0.8% 정도씩 빠졌고요. 일단 음봉이 좀 길게 만들어졌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정도를 좀 하회를 했고요. 뭐 하락 명분으로는 이제 소비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약간 좀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 이게 삼성전자가 좀 이제 올라갈만 하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도와주질 않네요. 어쨌든 미국장 조정에 의해서 이제 월요일날 한국 증시도 뭐 마이너스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미국장하고 지금 우리장하고 좀 디커플링 상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장 빠졌다고 우리나라도 막 폭삭 주저앉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그 업종별로는 좀 따로 놀죠. 미국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이번 주, 지난주 뭐 2차전지 소재들이 막 그냥 폭등하는 그런 어떤 시세가 나온 것들 보면 조금 디커플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 흐름은 굉장히 좀 차별화되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점검, 그 전략에 좀 집중하시고 지수 출렁인 거에 대해 가지고는 미국장이 붕괴되는 정도가 아니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좀 세심하게 매일마다 관찰하니까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제가 즉각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이 좀 밀렸다, 미국장이 좀 밀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장도 일주일 수급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급은 동시 순매수 쪽으로 보도록 하죠.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코스피 쪽에서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제일 많이 순매수한 종목 리스트가 네이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솔루스 첨단소재,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코스피 쪽하고 코스닥 쪽하고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수급이 좀 컸고, 2차전지 솔루스 첨단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수급이 좀 좋거든요. 1,500억이나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1,800억 순매수.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강했어요. 보시면 메타버스 어떤 그런 어떤 부문이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지난 이제 마감 영상에서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새로운 서비스 준비 중인 부분도 제가 볼 땐 기대감을 나는 것 같고요. 확실히 수급이 좋잖아요. 지금 외국 기관이 싼거리로. 근데 이제 카카오를 보시면 카카오 시총 4위 카카오는 수급이 외국 기관이 조금 싼거리로 순매도했고 21선을 깨버렸죠. 그래서 네이버가 조금 더 좋은 어떤 흐름을 일주일 정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순위를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시총이 지금 88조거든요. 근데 반도체 쪽 아까 이제 보셨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것도 좀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나 카카오 중에서 한번 2등을 시총 2등을 한번 터치해 주지 않을까? 네, 뭐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좀 지켜보기로 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여전히 수급도 좋고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워낙 이제 큰 호재니까. 예. 그리고 2차전지 상하프론테크 뭐 첨보 이런 기업들 좀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도 좀 수급이 좋았고, 또 이제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엔터 쪽, 예, 이렇게 좀 있었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개별적인 어떤 종목 성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장세가 좀 다음 주에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친환경 뭐 2차전지 이쪽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게 될 텐데, 이게 굉장히 뭐 무서운 얘기죠. 지금 뭐 주말 동안 뉴스가 이게 뭐 거의 도배가 되던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10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럽이라는 이 지역이 이렇게 되고 있고 막 자동차 떠다니고 사망자가 뭐 200명, 제가 아까 보기엔 20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아니 유럽이라는 이 지역이 선진화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웬만한 그냥 뭐 그냥 비 내리는 거나 폭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대비가 돼 있는 국가죠. 예, 국가들이죠. 대부분이 선진국들. 근데 이거 막을 틈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거 뭐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수위 상승 속도가 지금 상상을 초월했다. 손 쓸 틈이 없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분석하기로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이다고 한 목소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유럽 국가도 친환경 관련된 규제나 최근에 뭐 탄소 뭐 국경세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더 강력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류의 생존과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사라지는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돌리는 게 더 빨라지고 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뭐 수소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태양광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증시의 입장에서 볼 때도 무조건인 거죠, 그냥.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면서도 정말 뭔가 인간이 만든 그런 재앙인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온실화되면서 발생된 이런 어떤 기후의 어떤 이상 현상, 그리고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어떤 재앙적인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결국 이제 인류가 이렇게 만든 거고, 인류가 어떻게 같이 손을 잡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 홍수를 일으킨 폭우가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 등 기후변화 결과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폭우는 온난화가 진행되면 더 늘어나고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기가 따뜻해지면 더 많은 수분을 머금고 이는 강력한 폭우로 이어지기 때문이고요. 또 어떤 지역은 엄청나게 건조해져 가지고 산불이 막 계속 발생하고, 미국 그 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상기후가 이제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서 경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2달 뒤에 총선인데요. 이상기후 대비가 주요 정치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이 환경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확실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보면 이게 뭐 지금 현재 1.2도 이렇게 뭐 된다고 해요. 2도까지 되면 이거 완전히 그냥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0.5도 올라가고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 이제 뉴스 나온 거 제가 좀 캡처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이 속도로 이어지면 2, 30년 안에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2도가 올라가게 되면 한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게 2도가 올라가게 되면 육상동물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비율이 8% 정도 증가할 거라는 거. 무섭습니다, 진짜. 그래서 인류가 자초한 이 기후재앙, 이 기후재앙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강력하게 시행할 게 예고되고 있고, 증시에서도 이런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라든지 뭐 기대 가치, 그런 부분들은 더욱 강력해질 거라는 게 뻔해지고 있다는 거, 요걸 꼭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친환경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에 대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만한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유가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예정인데요. 이에 따른 전기차, 수소차 산업 성장은 가속화될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이 한병화 연구원님께서 이 그린 인더스트리 대해서 제가 볼 땐 가장 잘 이제 체크하고 커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리포트 위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가 자동차 매출 규제 대폭 강화한다. 2023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데 2035년부터인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이상기후 현상처럼 기록적인 폭우 이런 현상 때문에 이 시기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면, 어찌됐든 뭐 정치권에서도 이제 어떤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현상에 이제 의거해서 또 목표나 이런 계획들을 수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모멘텀의 속도를 뭐 이렇게 느슨하게 이제 가다가 각도를 세우는 뭐 주가 흐름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뭐 그 엑셀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진짜 피해를 보고 하는 것들 좀 안타깝지만 주식시장에 있어가지고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모멘텀을 더 강력하게 제공한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2030년까지 신차 기준 탄소 배출을 21년 대비 65% 감축하고 35년부터는 제로화하는 요 이제 EU의 이제 부문별 탄소 배출 감축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다 더 이제 가속화되는 흐름이 좀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탄소 배출 감축안이 기존안이 이런 이제 흐름을 이제 기존안이었는데 변경된 안은 이런 식으로 더 급격하게 이제 배출을 이제 감축하는 그런 안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더 급해진 거예요. 친환경 관련된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는 어떤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6월달 그 유럽 쪽에 전기차 판매 현황 보니까 더 또 엄청나게 증가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보면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이제 전기차 시대의 어떤 전환에 있어가지고 큰 수혜를 보는 흐름이 이제 전개되는 것 같고요. EU 전기차 성장 속도 빨라져서 대한민국 배터리 소재, 부품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완성차 업체들도 EU와 유사한 타임라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움직이고 있죠. 폭스바겐은 2030년 유럽의 전기차 비중을 70% 이상으로, 그리고 33년, 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더 이걸 앞당기고 높이느냐가 경쟁력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또 더 가속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르노도 이제 30년까지 90%의 전기차 판매 비중을 계획을 하고 있다. 포드도 2030년까지 전 차종을 전기차화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도 이제 삼성 SDI랑 같이 미국이 합작사 만드는 요 스텔란티스도 2030년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을 70%로 제시를 했다. 당사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 비중을 25년도 33%, 2030년도 58%로 추정하고 있다. 이외의 목표를 감안하면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은 70에서 80%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요 70%, 80% 수준에 될 때까지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뭐 관련 주식들도 사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뭐 이렇게 올랐다 해도 또 뭐 이렇게 쉬고 뭐 2, 3년 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가고 뭐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뭐 관련해서 실적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뭐 거꾸로 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멀티플은 이제 낮아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은 매출과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시화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발표된다는 거는 앞으로 뭐 한 2, 3년, 4, 5년의 어떤 실적을 당겨가지고 주가에 퍼포먼스로 이렇게 올려버릴 수 있는 거죠. 이번 강세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 증가가 상당히 확률 높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표 업종과 대표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DI 동일, 후성, 에코프로비엠, 신흥 SEC,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 뭐 이렇게 추천한다 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 흐름을 다 내는 쪽이죠. 다 신고가 내잖아요. 솔루스 첨단 소재든 에코프로비엠이든 신흥 SEC도 신고가지. 일진 머티리얼즈 이제 신고가 앞두고 있죠. 첨보 신고가 계속 내고 있죠. 그래서 뭐 신고가 더 아직 안 내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볼 땐 잡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주가 단계 흐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확대 계획이 뭐 포함될 수밖에 없고, 이 수소차는 지금 완전히 뭐 성장의 어떤 초입 국면이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뭐 국내 이제 관련 기업들이 세계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이제 수소차뿐이 아니라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해 보면 이외 정책에 주요 고속도로 매 60km마다 전기차 충전소, 150km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걸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다. 이유가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판단된다. 야, 이 모멘텀 클 수밖에 없죠. 대형 SUV, 밴 등은 수소차 신규 모델 출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에 있을 상용차에 대한 탄소 배출 감축안이 확정되면 수소 트럭, 건설기계 등의 출시 계획도 크게 늘 것이다. 이들을 위한 충전소 확보가 수소차 시장 성장의 전제 조건이었는데 이를 감안한 정책이 발표된 것이다. 이외에 수소차 시장이 확대되면 글로벌 경쟁력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한민국 수소차 관련 업체들에게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상하프론테크, 일진하이, 솔루스를 이제 추천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상하프론테크를 꾸준하게 작년부터 좀 분석을 좀 해드린 종목이죠.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이 강력하게 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제 이유가 명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수소차를 포함해서 뭐 그린 에너지, 그리고 이제 그린 주식에 투자하는 이 ESG ETF 월별 자금 유입 추이를 보면 올해 들어가서 조금 이제 좀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다시 또 반전되는 흐름. 5월 달에 50억 달러 정도였는데 6월 달에 74억 달러로 올라갔죠. 그래서 좀 반전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다. 수급도 이제 이쪽에 대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뭡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그린 주식들, 수소차, 뭐 전기차, 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을 사들인다는 거잖아요. 기업들을 결국은 ETF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신고가를 내는 이유를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수급이 들어온다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유진증권의 이제 리포트입니다. 그린 주식 투자는 ESG ETF 자금 유입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을 했다. 그린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ESG ETF의 자금 유입 집계치는 올 1월달 18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5월까지 하락세였다. 하지만 6월에는 유입액이 74억 달러로 5월 대비해서 약 45% 증가세로 반전을 했다. 풍력, 태양광, 수소, 전기차 등 관련 업체들의 업황은 견조한 데 비해서 주가 조정이 좀 오래 계속 있으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졌다. 하반기에 풍부한 정책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유입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자금 유입액은 1100에서 12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EU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데 이어서 7월에 재생에너지 교통 부문의 목표치를 상향을 합니다. 탄소 국경세 이제 공개됐죠? 미국도 여름 내로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를 발표하고요. 그린 산업 전반에 대한 세금 감면, 생산 공장 확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연내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 관련주 이렇게 좀 커버리지 하는 종목 추천주 CS윈드, 삼강 M&T, 유니슨, 하나솔루션,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유진증권에서 추천하는 종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해상풍력 관련해서 세진중공업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드린 적 있죠.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면 되고, 전기차 쪽은 요런 종목 아까 체크해 드린 대로 유진중에 추천하는데 다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한국도 탄소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할 예정이고요. 그린산업 성장 가시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 있는 전기차, 수소차, 수소산업,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해서 수소산업 쪽에서는 두산피오셀, 상하프론테크, S피오셀, 그리고 진성TC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유진증권에서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그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좀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K배터리 업체들은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과 2020년대 중후반까지의 배터리 공급 계약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래서 진짜 4, 5년 실적을 당겨가지고 주가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2차전지 소재주들, 배터리 기업들이 급등하는 그런 명분은 뚜렷하게 있습니다. 뭐 유럽의 신규 배터리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서 시작해가지고 그거 언제 그 양산에 성공할 수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경쟁 대상이 중국 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시에텔 같은 업체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공동 견제가 K 배터리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없죠. 예. 유럽에 이어서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과도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것은 매우 현명한 전략입니다. 거기에 따른 또 소재 부품 업체들 전망도 굉장히 밝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최근의 신고가 흐름은 뭐 당연하다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너무 급등하는 것들은 조금 일부 이실현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를 전 드렸습니다. 5월 21일 이전과 이후 변화된 미국 내 한국 배터리 업체들 점유율 전망을 보면요. 미국 생산 기준으로 지금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개화한다 봐야 되겠죠? 여기 이제 K 배터리 점유율이 작년에 이제 27%였는데 올해 급증하고 25년쯤 되면 85% 정도 될 것이다. 그냥 싹쓸이죠. 예, 미국 전기차의 배터리는 그냥 한국 거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혜가 결국은 한국 배터리고
셀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쉬고 있잖아요. 주가가 결국 간다고 봐요, 저는.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이렇게 투자 지역이 이렇게 많죠. 예. 그리고 삼성 SDI도 조만간 좀 구체화된 어떤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은 뭐 명확관한데 주가의 흐름 자체가 조금 오버스럽게 이격이 너무 벌어진 채 단기 급등하면 일부 이 실현하고 또 나중에 또 떨어지면 또 다시 사고 뭐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업종의 투자 전략, 요건 이제 NH투자증권 리서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5월달에 나온 내용이니까 좀 많이 지났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할 부분은 음극재 부분에서 이녹스라는 기업이 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같고요. 대주전자재료, 이쪽이 이제 또 음극재 부분입니다. 양극재는 잘 아시겠지만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이제 메인이죠.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 적용이 확대되면서 이 두 기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가속화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 음극재는 뭐 이녹스 쪽으로 좀 주목해보자. 요 NH에서는 분리막은 중국 업체인데 탕신신소재, 사실 뭐 SK I 테크놀로지가 상장했기 때문에 분리막은 국내 업체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전해질은 이제 첨보 동아기업이 이제 또 이제 국내 또 메인 투자 대상의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소재 업종의 종목들 투자 전략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별 전기차 판매 증가를 보면 5월까지 누적을 보면 미국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돼요. 미국이 전년 1월 5월 누적보다 올해 1월에서 5월 누적이 100% 증가했다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아마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이제 선점해 나가는 기업이 이제 앞으로 미국의 이 엄청난 고성장이 될 거기 때문에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렇게 증가하죠. 200%, 170%, 140%. 미국이 증가하면 이거 뭐 솟구치는 형태, 중국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거기 때문에 미국을 잡아라,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이제 자동차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 하고 있는 부분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 소재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 나오는 뚜렷한 명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투증권에서 나온 이제 내용인데요. 6월 달에 유럽 자동차 판매를 보니까 전체 시장은 13% 증가했는데 현대차는 56%, 기아차는 46%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자동차 시장은 차량용 반도체 여파에서도 회복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기차 판매량은 더 크게 늘면서 점유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는 유럽에서도 점유율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월 초에 발표한 유럽 주요국의 6월 합산 전기차 판매량은 11만 대 정도, 자동차 시장 내 전기차 점유율은 10% 정도라는 거,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현대기아차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장기적인 시장으로 좀 보는 게 필요하다 봐요. 잘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할 게 거의 뭐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같은 또 유진증권에서 나온 그 모빌리티 관련된 또 좋은 내용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자동차로 해서 지금 최근에 뭐 LG전자나 LG이노텍의 주가도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LG전자가 7월달 이제 마그나랑 조인트 벤처 공식 설립되면서 전장 부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강화되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이제 많은 테크 기업들의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시장 진출로 전장 부품에 대한 시장이 빠르게 이제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G전자 그리고 엠스넥스의 수혜가 가장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엠스넥스가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뭐 뚜렷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체들은 대부분 전장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 내 전장 부품 매출 비중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온 업체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기존 사업 철수와
전장 부품 업체 인수, 조인트 벤처 설립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큰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LG전자의 전장 매출 비중은요, 올해 12.5%, 내년도 14.6% 계속 증가하겠죠. 특히나 이제 MC넥스는 카메라 모듈 기술 및 국내 제조사 1차 벤더 진입 등 현대 이제 모비스죠. 전장 부품 비중을 빠르게 높이고 있으며 사업 구조가 스마트폰에서 전장 부품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이 올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지금 주가 하락의 좀 요인인 것 같은데요. MC넥스 주가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예, 사실상 66,000원, 48,000원. 다른 뭐 이제 뭐 2,000원 소재주 막 이런 것들도 급등하는데 이렇게 기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좀 심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전장의 어떤 방향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고,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이 조금 저조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주가 하락인 것 같아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향의 어떤 돌파 흐름이 좀 전개됐죠. 그래서 가장 좋은 흐름을 내고 있는 최근에 어떤 전장 관련된 기업인 것 같고,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실적 나오면서 뭐 예상 수준 정도 나왔는데 뭐 기대는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게 좀 마지막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뭐랄까 좀 갖고 있으면 편안한 기업, 대표 기업이 제가 그때 얘기 드린 게 LG노텍, LG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네이버 이런 것들,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뭐 결국은 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관련된 기업들 주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 보시면 주요 업체별 전장 부품 매출 비중 추이를 보면 MC넥스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노텍이나 LG전자보다도.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술을 계속 이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파트론은 조금 열 위에 있죠. 같은 카메라 모듈 업체로서 열 위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은 1등주는 MC넥스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제 모터도 이제 핵심 부품이죠, 당연히.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구동 모터, 요 관련된 기업도 투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에서는 현대모비스하고 LG전자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 구동 모터 납품하고요. LG전자는 이 마그나랑 같이 이제 만들면서 뭐 다른 어떤 글로벌 기업에 또 공급하는 그런 어떤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터 중요도가 높을 거라 생각되고요. 또 이제 ADAS라는 이 부품도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국내에서 좀 중요한 기업들, 차량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는 LG노텍이 글로벌 2위권, MC넥스가 글로벌 5위권에서 경쟁 중입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MC넥스가 현대 기아차의 메인 공급사로서 80%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MLCC 부분도 있는데요. 이 뭐 전기차나 전장 쪽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또 부품이기도 하죠. 뭐 결국은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삼성전기가 1등주죠. 그래서 삼성전기는 뭐 이 MLCC에 대한 어떤 대장주, 모멘텀 측면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본의 이제 무라타, TDK가 전장용으로는 시장의 90%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기도 뭐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 아직은 뭐 크게 위협적인 건 아니죠. 근데 앞으로 높일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가 거기에 따른 또 국내에서는 대장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전장용, 뭐 전장용 비롯해 가지고 2차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쪽, 이런 쪽으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풍력, 태양광 같은 또 이 그린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뭐 지금도 이제 주목받고 있기도 하지만 더욱 돌아가면서요.
돌아가면서 주가가 이제 퍼포먼스를 내주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더 빠르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 빅 이슈가 좀 발생했죠. 인텔이 파운드리 3위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뭐 최종적으로 인수를 할지는 뭐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2위 삼성전자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1위 TSMC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하면 2위도 좀 위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사실 삼성전자에게는 더욱더 파운드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빠른 어떤 뭐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따른 어떤 진짜 인수를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으로 강력하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이제 뭐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이 중소형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수 성공 시에는 인텔 파운드리 3위로 올라서게 되고 지각 변동이 좀 예고된다. 기술 격차가 있긴 하지만 TSMC와 인텔 사이에 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이제 최종 인수가 되면 그래서 인수 추진 중인 게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미국은 공장들이 필요하고 가만 보니까 자기들은 설계만 하다 보니까 이거 공장이 없으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중국이 거기 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또 쥐고 있는데 뭐 한국과는 당연히 동맹이니까 또 손을 잡을 수 있긴 하지만 중국의 이제 이 상당 부분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의존하는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좀 미국이 확실히 좀 인식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부족 사태 때도. 그래서 이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에는 TSMC하고 삼성전자 중심의 양강 체제가 흔들리는 이 파운드리 시장의 어떤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 2개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22조 투자해서 뭐 미국 정부에서도 많이 뭐 지원을 해주겠죠. 거기에 지금 인수하는데 뭐 한 34조 원 정도가 들 수도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들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는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에 부담이 될 것이다. TSMC가 파운드리 점유율이 1분기 기준으로 55%, 그리고 삼성전자가 17%, 글로벌 파운드리와 UMC가 각각 7%.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부담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기술 격차도 아직까지는 큽니다. 그래서 TSMC 삼성전자가 5나노, 3나노 경쟁이고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는 12에서 14나노급. 이 낮을수록 이제 기술력이 높은 거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 격차가 어느 정도 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 좀 화두였던 게 인텔이 자체적으로 CPU 생산에서 7나노 제품 생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을 이제 맡겼죠. TSMC에. 그래서 인텔 제국이 무너지나 해가지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인텔이 이 파운드리 쪽을 강화하는 게 뚜렷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앞으로 삼성전자가 보다 더 이쪽에 대한 투자 강화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미국 등 대규모 투자가 중단돼 있고 인수합병 시장에도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총수부재 상황에서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쨌든 요건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좋은 기대감이 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금융투자 반도체 이제 리포트를 좀 보면요. 내일 이제 나오는 리포트인데 미리 좀 나와 있는데요. 비메모리 중소형 테마가 좀 유효하다.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좀 부진한 편이에요. 근데 이걸 좀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주중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역시나 인텔의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추진설인데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기존의 경쟁자 TSMC 삼성전자에게는 위협적인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동안 14나노미터 이하의 선단 공정 파운드리 산업은 대만, 한국의 2파전이었는데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하면 대만, 미국, 한국 3파전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다면 이는 삼성전자에게 부담스러운 뉴스이지만 한국의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서 인텔이나 글로벌 파운드리와 거래하는 공급사에게는 매출 확대 기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해서 사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뭐 시장 대비 좋은 건 아니지만 중소형주 반도체들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 쪽이 좋았죠. 하나금융투자 커버리지 관심 종목 중에 월덱스가 상당히 좀 높은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이 비메모리 관련해 가지고는 뭐 테크윙이라든지 SNS텍, LB세미콘 이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커버를 하는 것 같고요. 괜찮은 종목들이죠. 유니테스트는 주력 제품 기준으로는 비메모리가 아니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해당되지만 DDR5 수혜 및 2020년, 22년 기저효과가 기대가 된다. 어쨌든 미국의 반도체 업종 주가가 좀 부진해서 걱정스럽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 업종의 경우 미국과 동반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된다.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피크아웃 때문에 대형주가 이미 상당 기간 부진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가의 모멘텀 측면 고려 시 비메모리 반도체 중소형주의 선방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시스템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요 이제 하나금투에서 커버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하나마이크론, TSE,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DB 하이텍, 아나페스, ISC, 리노공업, SF 반도체, LB세미콘, 테스나, 괜찮은 종목들이죠. 네페스아크, 네페스.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 최근에 중소형 비메모리 반도체 주가들이 좀 좋은 편이라는 거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전략 시간에는요, 이렇게 환경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다음 주를 위한 어떤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1월 마무리 잘 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